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상과학 3단원 열, 3강 비열 시작하겠습니다. 열량, 대표하는 문자는 Q를 사용하겠습니다. 열량 Q,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입니다.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는 거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입니다.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를 사용하는데 1kcal는 1000칼로리입니다. 킬로는 1000이죠. 10의 세제곱입니다. 1kcal라는 것은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실험을 해봅시다. 질량이 같을 때 물 1kg, 각각 1kg입니다. 같은 비커에 물 1kg에 1kcal를 가하면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그래서 1도씨 올라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 1kg에 2kcal를 가하면 몇 도씨 올라가겠습니까? 2도씨가 올라갑니다. 라면을 끓일 때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으면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만 좀 더 가열을 하면 열량을 좀 더 가하면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온도가 템퍼러처죠. 첫 글자를 따서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열량은 Q, 온도 변화 T. 열량이 많이 갈수록 온도 변화가 커지죠. 그래서 열량하고 온도 변화 사이에 이거 비례관계라는 뜻이죠. 서로 비례한다. 열량이 2배, 3배 커지면 온도 변화도 2배, 3배 커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같은 열량을 가합니다. 2kcal 똑같이 가했습니다. 근데 질량이 다릅니다. 냄비에 물 1컵 넣고 끓일 때, 2컵 넣고 끓일 때 그 차이겠죠. 물 1kg, 2kg입니다. 이때 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물 1kg의 온도가 1kg에 1kcal 가하면 1도씨가 올라가죠. 2kcal를 가하니까 2도씨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2도씨가 올라가겠죠. 이 경우와 똑같죠. 2kcal 가하니까 물 1kg의 온도가 2도씨 올랐습니다. 이제는 물이 2kg입니다. 물이 2배나 많습니다. 똑같은 열을 가했습니다. 2도씨까지 못 올라가죠.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1도씨밖에 안 생겼습니다. 질량이 많아질수록 온도 변화는 적게 일어나는 거죠.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매스에서 M이라 표현하죠. 과학에서는 물리량, 양을 표현하는 문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열량 Q, 온도 변화 T, 질량은 M입니다. 질량 M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어졌죠. 1kg일 때 2도씨였는데 2kg니까 1도씨밖에 상승 안 했죠. 질량 M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2. 비열입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비열은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비열은 열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인데 1kg의 온도가 필요하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눠줘야 1kg에는 얼마나 가해졌을까 알 수 있겠죠. 만약 2kg의 열이 이만큼 가해졌다 라고 했으면 2로 나눠줘야 1kg에는 몇 킬로칼로리 가했는지 알 수 있죠. 온도를 1도씨 높인다. 온도가 5도씨나 상승했다. 그러면 그 전체 온도 5도씨를 나눠줘야 1도씨 올리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가 공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열량의 단위, 비열은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의 단위에다가 여기 질량, 온도, 질량과 온도 단위를 분모해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비열의 단위인데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실험을 봅시다. 같은 열량을 가할 때 1kcal, 1kcal 똑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물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물인데 이것은 식용유입니다. 물질이 달라서 비열도 다릅니다.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건 알고 있죠.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입니다. 식용유는 식용유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0.5kcal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의 반만 가해도 똑같은 온도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의 비열은 0.5kcal per kg 도시입니다. 물보다는 비열이 반이나 작죠. 물이 훨씬 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큰 물질, 비열이 작은 물질에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는 어느 게 더 크게 일어나는가? 물 1kg에
1kcal가 하면 1도씨 올라간다는 것은 물의 비열을 보아도 알 수 있죠.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한 거니까요. 식용유는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0.5kcal 필요합니다. 이것은 1kcal를 가했기 때문에 온도는 2배가 오르겠네요. 2도씨가 오릅니다.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도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열이 작은 물질은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해수욕장에서 모래 백사장과 바닷물이 있습니다. 태양열이 쨍쨍 내리쬐을 때 모래사장은 금방 뜨거워집니다. 맨발로 걷기가 힘듭니다. 슬리퍼를 신어야 되죠. 뜨거워서.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뜨겁지가 않습니다. 춥지 않을 정도죠. 비열이 큰 물은 온도가 별로 안 오르고 비열이 작은 모래는 비열이 물보다 훨씬 작거든요. 모래는 금방 온도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은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물이 온도 변화가 적었었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입니다. 이제 같은 온도만큼 높이겠습니다.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온도 변화를 모두 1도씨, 물도 1도씨, 식용유도 1도씨. 이쪽은 물이고 이것은 식용유죠. 물의 비열은 1이고 식용유 비열은 0.5입니다. 질량도 1kg 같은데 비열만 달라요. 온도를 똑같이 올리려 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은 열을 더 많이 가해야 되겠죠. 근데 물은 1도씨 높이려면 1kg에 1kcal 가해도 1도씨가 올라가죠. 비열이 1kcal/kg 도시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열량은 1kcal입니다. 1kcal 가했을 때 1도씨가 올랐습니다. 근데 식용유는 비열이 0.5이기 때문에 열을 조금만 가해도 1도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비열이 반밖에 안 되죠. 그럼 열량도 반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0.5kcal만 가해도 비열이 0.5kcal/kg 도시라는 것은 식용유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5kcal가 필요하다. 그래서 식용유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5kcal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로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비열과 열량과 온도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비열은 꼭 외워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 열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비열은 열량은 열량인데 물질 1kg, 그래서 전체 질량을 나눠줘야 1kg에 대해서 공급된 열량은 얼마인가 알 수 있죠. 온도 변화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전체 온도 변화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입니다. 비열의 단위는 kcal/kg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 슬래시, 이것은 퍼라고 읽습니다. 분수의 분모, 분해라는 뜻으로 분모에 있는 걸 읽을 때 kcal/kg 도시라고 읽습니다. kcal/kg 도시, 비열의 단위입니다. 만약 어떤 물질 10kg의 질량을 2도씨 높이는데 열량 Q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이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는 얼마나 필요할까? 구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0kg 온도를 2도씨에 올린다 했죠. 그때 열량 Q가 필요하다 했는데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전체 10kg를 나눠줘야 되고 2도씨를 나눠줘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호로 나타내 보면 비열은 C라고 표현을 합니다. C는 질량 M, 온도 변화 T 분의 Q가 되겠죠. 열량 Q. C는 MT분의 Q가 되겠습니다. 분수를 없애봅시다. 양변에 MT를 곱하면 되죠. MT 곱하면 우변에 Q만 남습니다. 양변에 같이 곱해야 되니까 C에 MT를 곱해서 CMT죠. 그래서 Q는 CMT라는 게 나옵니다. 가해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열량을 구할 때는 Q는 CMT다. 이걸 이렇게 외우면 좀 쉽습니다.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시멘트 하면은 CMT가 나오겠죠. 열량 Q는 시멘트다. CMT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kcal/kg 도시.
콩기름의 비율은 0.47kcal/kg 도시입니다. 물의 비율보다 훨씬 작죠. 이 비율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의 비율 다르고 콩기름 비율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입니다. 비율이 얼마다 라고 하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비율이 0.47kcal/kg 도시더라. 요리할 때 쓰고 액체이다. 그럼 그 물질은 콩기름입니다. 이렇게 비율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비율을 봅시다. 구리의 비율은 0.09입니다. 철의 비율은 0.19, 몰의 비율은 0.19, 알루미늄의 비율은 0.21. 이런 금속들의 비율이 굉장히 작죠. 얼음의 비율은 0.52입니다. 에탄올의 비율은 0.57입니다. 이런 물질의 비율을 참고로 봐둡시다. 이 비율에 의한 현상입니다. 비율은 C라고 했죠. 열량 Q는 시멘트. C에 관해서 정리하면 C는 MT분의 Q가 나와지죠. 식을 정리해보면 비율도 구할 수 있고 질량도 구할 수 있고 온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의 온도는 많이 오르는 데 비해서 바닷물의 온도는 적게 오른다. 물의 비율은 1인데 비해서 모래사장의 비율은 0.19라고 했죠. 약 0.2.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이 비율이 커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람의 몸이 비율이 작은 물질로 채워져 있다면 금방 열이 올라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겠죠. 우리 몸속에는 3분의 2가 물인데 물이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3. 비율의 활용. 비율이 큰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 작은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찜질 팩의 경우는 따뜻한 물을 팩 속에 넣었습니다. 물은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찜질팩에는 물을 넣어서 온도를 오래 유지한다. 자동차 냉각수. 자동차 냉각수도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냉각수를 넣지만 대부분 물을 채워 넣잖아요. 짝이 엔진의 온도가 올라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냉각수도 비율이 큰 물과의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경우는 난방용 온수관입니다. 온수로 온수관을 빨리 데워서 바닥에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거죠. 비율이 작은 물질, 온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비율이 작은 물질 온수관을 사용합니다. 프라이팬 바닥이 빨리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비율이 작은 물질로, 비율이 작은 금속을 사용해서 빨리 데우죠. 그래야 음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비율이 작은 물질을 쓰는 경우죠. 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찜질팩이나 자동차 냉각수라면 비율이 작은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는 난방용 온수관이나 프라이팬 이런 것이 비율이 작은 물질이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A, C 세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질량은 같고 같은 열량을 가합니다. 온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죠. 비율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하죠. 비율이 가장 작은 게 온도가 가장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가장 작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은 비율이 제일 큰 A가 되겠죠. 만약 이게 액체라 했다면 물이겠죠. 그래서 B입니다. 2번 다음은 같은 질량의 두 물질 A, B를 같은 가열장치,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장치를 가한다면 똑같은 열량이 가해지는 거죠. 같은 가열장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븐이 경과할 때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A는 처음 온도가 10도씨였는데 5분이 지났을 때 50도씨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50도에서 10도를 빼면 40도 온도가 올라간 거죠. B의 경우는 10도씨에서 30도씨로 올라갔습니다. 온도 변화가 20도씨 있은 거죠.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A고 온도 변화가 적은 것은 B네요. A가 2배로 많이 올랐습니다. A가 비율이 작겠죠. 비율이 작은 물질이 빨리 온도가 오르니까. 1번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비율이 더 큰 것은 B이다. 똑같은 5분 동안에 온도 변화가 20도씩밖에 안 생겨났으니까 이것이 비율이 더 큰 거죠. 맞습니다. 이 같은 온도로 높일 때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은 B이다. 같은 온도,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30도씨로 올렸다고 봅시다. 근데 A는 2분 조금 지나서 30도씨에 도달했고 B는 5분이 되어서 도달했습니다. 좀 더 빨리 도달한 것은 A죠. 틀렸습니다. 3번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작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이 5분 동안 해봅시다. 5분 동안 했을 때 아까 A는 온도 변화가 40도씩 생겼죠. B는 20도씩 생겼습니다.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죠. A가 B보다 2배 더 큽니다. 이건 40이고 B는 20이었으니까 2배나 더 컸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A와 B의 비열 B를 구하시오. 비열 C는 MT분의 Q죠. 질량,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죠. 열량도 똑같이 했고 질량도 똑같은데 다른 것은 온도밖에 없는데 온도 변화의 비열은 반비례하죠.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온도 변화가 2대1입니다. 비열 B는 2대1의 역수 2분의 1대 1분의 1 정계수로 나타나면 1대2죠. 1대2입니다. 3번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질량이 똑같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했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이 비열이 작은 거죠. A가 제일 온도 변화가 크니까 비열이 제일 작습니다. 비열이 제일 큰 게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C가 비열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입니다. 4번 질량 2kg의 물체 온도를 10도씩 올리는데 10kcal의 열량 공급이 필요할 때 이 물체의 비열은 몇 kcal per kg 도시인가요? 갑자기 공식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것이 열량의 단위 Q다. 요거는 질량 단위 M이다. 이건 온도 변화 T다. 이러면 MT분의 Q죠. 그게 C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C는 MT분의 Q, MT분의 Q. 비열 C는 분모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1kg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인데 2kg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줘야 1kg당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온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10도씨가 올라갔기 때문에 15로 나누어서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된 열량 Q는 10kcal였죠. 단위가 이건 kcal, kg, 도시였습니다.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죠. 소수로주로 표현을 합니다. 비열은 그래서 0.5 kcal per kg 도시 단위도 계산입니다. 혹은 Q는 시멘트 CMT죠. 여기에서 C에 관해서 정리해 주면 되죠. C는 MT분의 Q가 되죠. 열량 Q는 시멘트다. 이걸 외워두시면 비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5번 질량 3kg인 물의 온도를 20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kcal인가? 물의 비열을 외워야 되죠. 1kcal per kg 도시입니다. 필요한 열량 Q는 시멘트 CMT에서 Q는 C 비열 1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온도 변화 20도씨 60이죠. 60 kcal. 6번 비열의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찜질팩. 찜질팩에는 비열이 큰 물을 넣는다 했죠. 그래서 오래 따뜻함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자동차 냉각수는 비열이 작으면 안 되죠. 엔진이 과열되죠. 비열이 큰 물질을 넣어서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 해야 되죠. 이건 틀렸습니다.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금속으로 만들어 빠르게 뜨거워져서 음식을 익힌다. 맞습니다. 뚝배기는 비열이 작은 물질로 만들어 음식을 오래 따뜻하게 유지한다. 비열이 큰 물질을 해야지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죠. 아까 찜질팩에 큰 물을 넣어서 오래 따뜻함을 유지한다 했는데 뚝배기 자체가 비열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이 뚝배기에 담아두면 빨리 식지를 않죠. 비열이 큰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뚝배기는 비열이 큰 물질로 만든다. 비열이 큰 물질, 이것도 비열이 큰 물질.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 찜질팩은 비열이 큰 물질. 다음 강의는 열팽창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